양변의 함수를 취하는 건 우리가 복잡한 식이 있을 때 상황에 맞게 식을 간단하게 할 수도 있다.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해도 풀리고 안 해도 풀리고 상관은 없는데 하면 좀 편할 때가 많다, 유용하다 해서 수험 배우 친구들은 양변의 밑을 취하거나 로그를 취하는 걸 해봤을 거야. 그냥 지수 함수를 취하거나 로그 함수를 취했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지수 로그 상관없이 그냥 양변의 함수를 취할 수 있다. 아무거나 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따라하세요. 1대1 대응이나 무슨 1대1 대응 교정 됐으면 취할 수가 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봅시다. FA가 B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야 이게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중간 과정이 살짝 빠졌다. 이 중간 과정 표현하기 살짝 애매한데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그림이 아니라 제가 써서 보여줄게요. 너희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이거 이 내용을 한번 풀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자, 내가 FA랑 B가 같다는 걸 알고 있어. 똑같대. F 인버스를 취한다는 얘기는 F 인버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따라하세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의 뜻이 뭐냐면 X값 하나당 Y값 하나라고 우리가 간단히 말하긴 하지만 참고로 1대1 대응을 식으로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만약에 입력한 X값이 달랐다? 그러면 무조건 그 Y값 fx1과 fx2도 다르다. 같은 값 집어넣으면 무조건 똑같고 다른 값 집어넣으면 Y값도 무조건 다르다. 이게 1대1 대응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 내가 하나는 FA를 집어넣고 하나는 B를 집어넣을게. 그럼 F 인버스도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일 거야 분명히. 근데 내가 여기다 하나는 FA를 집어넣고 하나는 B를 집어넣었어. 근데 지금 달라 보이지만 얘네들이 지금 원래 같은 거였단 말이야. 똑같은 걸 집어넣었으니까 F 인버스의 값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이 양변의 F 인버스를 취한다는 의미야. 이게 성립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반에서 배우는 지수로그 함수는 다 1대1 대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게 지금 두 번째 식인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써라고 묻는다면 따라서 역함수를 합성하면 상쇄된다. 상쇄시키고 싶은데 F 없애고 싶은데 그럼 F의 역함수를 양변에 똑같이 취해주면 없어지고 F 인버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우리 아까 이거면은 자리 바꾸고 인버스 취한다는 결과도 똑같은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내가 F 오브 G가 H라는 걸 알고 있어. 나 F 오브 G는 말고 G는 이라고 쓰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해하기 좀 더 쉬운 방법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1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 오브 G는 FGX 겉 함수가 F고 속 함수가 G인 거죠. 는하고 쓰셨지 일단 이렇게 된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나 G는하고 쓰고 싶단 말이야. G는하고 쓰고 싶어요. 양변에 뭐를 취해주면 될까요? 얘들아? 누가 역함수를? F 역함수 F 인버스 취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F 인버스 취하고 F 인버스 취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제 GX는 F 인버스 H X 이렇게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지? 이거를 다시 이제 오브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얘가 G는 하고 안쪽에 있는 거, 바깥쪽에 있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지금 F랑 G 중에 F를 없애고 싶지. 즉 F 오브 G의 의미는 앞뒤의 의미는 겉에 있냐 바깥에 있냐의 의미야. 즉 F가 먼저 나오고 G가 나중에 나왔죠. F가 겉에 있고 G가 속에 있다는 얘기야. 앞이냐 뒤냐 합성해서 그래서 되게 중요했던 거잖아. 안쪽에 있냐 바깥쪽에 있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얘를 없애고 싶다. 앞에 있는 F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F 얘랑 얘 앞쪽에다가 합성을 해줘야 돼요. 함수. F 인버스 오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좀 봐봐. 내가 F 오브 G는 H였는데 앞쪽에다 얘가 없어진다 그랬죠? 뒤쪽에다잖아? 무슨 일이 생기냐면 F 오브 G 오브하고 F 인버스 H 오브 F 인버스 이렇게 되면은 상쇄가 안 돼요. 상쇄될 수가 없어. 앞뒤를 맞춰줘야 돼. 왜요? 라고 한다면 앞뒤에서는 약간 이상하지만 겉함수와 속함수의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거 함수로 표현하면 뭐 한 거랑 똑같냐면 내가 F, G, X는 HX였는데 뒤쪽에 합성했다는 건 안쪽에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 겉, 중간, 안쪽의 의미니까 얘는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F 인버스, 요 자리에 F 인버스를 집어넣은 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FG FG 한 다음에 안쪽에다가 F 인버스 X 이렇게 하고 H 한 다음에 F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오브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면 F 오브 G 오브 F 인버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뭐 상쇄된 게 없으니까 뭐 우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합성된 거에서 인분을 없애고 싶다? 앞에 있는 걸 없애고 싶다? 양변의 앞쪽의 합성을 역함수로 합성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F 인버스 오브 H가 돼야 되지 H 오브 F 인버스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풀인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F는만 남기고 싶으면 뒤에 있는 함수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양변의 뒤쪽에다가 뒤에 있는 역함수를 합성을 해주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오브 F 인버스 G 인버스죠. G 인버스 오브 G 인버스에서 H 오브 G 인버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뒤 순서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앞에 거 없애고 싶다. 앞쪽에 역함수 합성하고요. 뒤쪽에 있는 거 없애고 싶다. 뒤쪽에 합성을 하고요. 가운데 있는 거 없애고 싶다. 못해요. 그건 못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F, G, H가 PX다 이렇게 됐다 쳐봅시다. 아, 나 요거 없애고 싶은데요? 못 없애요. 없애고 싶다? 안쪽이나 바깥쪽을 무조건 먼저 없애고 나서 얘가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 드러나 있을 때야 얘를 합성을 없앨 수 있지. 가운데 있는 거 못 없애는 거야. 그래서 앞쪽이나 뒤쪽에 있는 건 없앨 수 있다. 자, 이게 계산할 때 애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F of G, H는요 F, G, X는 HX라고 된 것과 똑같고 내가 GX는 하고 싶으면 F 인버스 취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앞쪽에 합성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F 인버스를 앞쪽에 취하면 여기서 바깥쪽에 취하게 되고 그래서 얘가 GX는 F 인버스 HX가 되고 오브로 표현하면 F 인버스 오브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앞쪽에다가 F 인버스 합성하는 똑같은 거지.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써본다면 F, G, X는 HX에서 G를 없애고 싶다? 그럼 안쪽 X, X에다가 G 인버스를 합성을 하면 여기서 뒤쪽에 합성하는 게 안쪽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F, G 한 다음에 G 인버스가 여기 들어가고 X 자리에 G 인버스를 합성한 거죠? H하고 G 인버스 X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얘가 상쇄되기 때문에 그래서 FX는하고 정리가 되고 H 오브 G 인버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다 한 다음에 스시간 줄게 일단 들어봐. 자, 그 다음 내가 F 인버스 오브 G는 H다? 근데 G는 하고 남기고 싶어? 그럼 앞쪽에 있는 F 인버스를 없애야 되니까 각각의 앞쪽에다가 F 인버스, F를 합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G는 한다면 바로 그냥 쓸게 얘는 앞쪽에 F니까 F H 이렇게 바로 합성해버리면 되겠죠? 이게 계산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원리를 이해하고 쓱싹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것도 미쳤죠? 정신 나갔죠? G 인버스 오브 H 인버스 오브 HX가 FX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H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와 H가 지금 겉함수, 중간함수, 속함수니까 겉함수 두 개나 내려버려야 돼. 그럼 얘를 알리려면 앞쪽에다 G 합성해주면 되겠죠? 얘를 알리려면 그 다음에 F를 앞쪽에다 합성하면 되겠죠? 그럼 H는 맞겠네? 바로 써도 될까? HX는 바깥쪽에 G 합성하고 바깥쪽에 F 합성하고 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면서 어디 있어요? 이렇게 중간 과정을 굳이 쓰고 싶다면 얘를 없애기 위해서 G 여기 앞에다가 G 취해주면은 여기가 이제 없어지고 F 인버스 오브 H 는하고 G 오브 H F 이렇게 되는 거고 H는 하고 싶으니까 또 앞쪽에다 F 취해주면은 H는 하고 앞쪽에 뭔가 이상한데요? 안 이상한가요? F를 취하니까 F 오브 G 오브 F 이렇게 되는구나 써주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F, G, F, X다 간단히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다. 이제 이거 다 한번 써보세요. 자,
참고로 1대1 된 요것도 한번 써놓으시고요. 요렇게 요 내용 이것도 만약에 이런 거였구나 싶으면 이것도 쓰시고요. 아니면 그냥 저기 있는 내용 똑같으니까 안 써도 되고 뭐안 해봤어요. 그래서 양변의 함수를 우리가 적당한 함수를 1대1 대응이라면 취할 수 있다 라는 걸 알아보세요. 뒤에서 조금 이제 설명할 때 나올 거니까. 양변의 함수를 취한다. 나중에 지수를 취한다, 미치를 취한다, 로그를 취한다 뭐 하듯이 F를 취한다, F 인버스를 취한다 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쓴 친구들 한번 쭉 다시 보세요. 다른 친구 쓸 동안 좀 기다려줍시다. 함수, 절대값. 문제를 풀어줄 시간 딱히 없을 것 같으니까 개념 잘 듣고 문제 너네 많이 공부를 해보세요. 쓰는 거 많이 자, 예시 문제 아까 나왔던 식이랑 모양도 똑같고요. 자, 봅시다. 자, 이거 이상하게 뭐야 무슨 일이야? 안쪽이 합성됐잖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F 인버스 구하라 그랬죠? F 인버스 그냥 구해버리면 돼. 그러면 어차피 F가 조건이 좀 빠졌다. fx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1대1 대응들한 존재조건이 있다고 가정하고 풀게요. 내가 조금 추가는 안 해놨지만 자, 있다면 내 맘대로 양변 F 인버스를 취하면 F를 없애버릴 수 있죠? 바로 그냥 F 인버스 취해주면 2x-1은 4x 플러스 3 F 인버스하고 4x 플러스 3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만약에 F 인버스 11 구해라 그러면 4에다 x에다 2 대입하면 딱 나오죠? F 인버스 11 딱 나오고요. F 인버스 3 구해라 그러면 x에 0 대입하면 바로 y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해서 구하면 되고 만약에 F 인버스 x를 구해라 이 안쪽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 정리하는 방법이 이 솔루션 원투가 조금 표현이 애매하다. 이것도 치환을 여기서 또 치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함수를 취하기 이거는 그냥 F 정리하기 그 안쪽에 또 나뉘는 케이스가 4개가 되는데 그냥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치환 안 하고 그냥 식을 정리할 건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 x만 남기고 싶거든. 따라하세요. 함수의 정의는 항등식. x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x의 모든 실수 어떤 걸 다 집어넣어도 다 되는 거야. 제한 안 됐으면 그럼 내 마음대로 여기다가 이 4x를 내가 x로 바꾸려면 x자리에 4분의 x를 대입해도 돼요. x에 4분의 x를 대입하면 여기 4분의 x, 4분의 x 들어가서 2 곱하기 4분의 x니까 2분의 1 x 마이너스 1은 f 인버스 한 다음에 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x 플러스 3을 x로 만들고 싶다? x자리에 뭐 합성하면 되겠니? x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x만 딱 남겠죠? 그래서 따라서 f 인버스 x는 x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x 마이너스 3에서 2분의 1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식을 역함수 취하기 좀 애매하다. 변형해서 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사실상 내가 합성을 x의 4분의 x 합성하고 x의 x 마이너스 3 두 번 합성을 한 건데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그냥 대입했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투나 미적분에서 좀 더 복잡해진다? 그러면 치환을 해서 다뤄야 돼요. 자, 그러면 저기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따라하세요.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 속함수가 뭔지는 알죠? f, g, x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아우터 펑션, 보통 한국어는 겉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너 펑션은 보통 속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속함수를 치환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야. 치환 안 하고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세요.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속함수 치환이 너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기본이에요. 그래서 f의 2x 마이너스를 합성되는데 바로 t를 치환해요.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얘는 그러면 ft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2x 마이너스 1t니까 4x 플러스 하면 내가 이거 넘길게. 그럼 2x는 t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넘기면 2x는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4x는 그럼 얘 2배니까 2t 플러스 이겠네요. 그럼 4x 플러스 3 여기 3 더했으니까 2t 플러스 5 이상하다. 계산을 개 잘하네요. 이 무슨 일이야?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 F구나. 얘는 F 인버스였죠? 얘는 F였지. 왜 결과가 다른가 했는데 바보네. 이상한 맞나요 그러면은? 2배니까 2배하고 3 더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F를 지금 간단히 정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X의 역할을 T라고 했잖아. 이거 무슨 소리냐면 T에서 이제 Y를 선택하는 거야. 미친. 꼴 보기 싫어요. 우리 아까 역함수도 Y가 X 선택하는 꼴 보기 싫었지? 그래서 얘를 X, Y로 고정시켜버렸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내가 T 말고 X 쓸 거야 해가지고 바꿔볼게요. 아니 2x-1이 T인데 갑자기 X가 T랑 왜 똑같아요?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함수를 다루기 보기 좋게 이 정의역을 T를 그냥 X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게 나는 이거 납득할 수 없어. 인정 못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자 이제 이렇게 놓고 그럼 이제 이게 Y는이니까 역함수를 구하려면 X, Y를 뭐 하면 되죠? 바꾸면 되죠. 그럼 X는 하고 2Y 플러스 5가 되고 넘겨서 이제 얘가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죠. 바꿔서 정리하면 Y는 하면은 마이너스 5하고 2분의 1하고 X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결과가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럼 역함수 취하기로 하지 말고 이가 애매한 예시가 여기 들어가기 애매한 예시였네. 예시 잘못 잡았다. 그럼 그냥 그러냐고 보세요. 저렇게 식정리할 수 있구나. 예시로는 이 솔루션 1, 2 이거 적절하진 않은데 역함수 취하는 것만 딱 보여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 자, 그다음에 역함수의 함수값의 기하학적 의미. 기하학적 의미는 그래프를 도형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기하학적 의미라고 부르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주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존에 함수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죠. 1차 함수. 그때 뭘 배웠냐면 자, y는 fx 그래프다라고 하면은 따라하세요. x값을 알면 y값을 표현할 수 있다. 왜냐면 이런 느낌이야. 따라하세요. y좌표는 f x좌표. x좌표가 a래요. 그럼 y좌표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f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배웠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어. 봐봐. 내가 f가 지금 1대1 대응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역함수가 존재해. 그럼 내 맘대로 f 인버스 취해도 되죠? 그러면 f 인버스 하면은 얘는 간단해지지. 뭐가 돼요? 뭐는 하고 되죠? x는 하고 쓸 수 있지. 그럼 내가 얘를요 왼쪽에 x는 하고 쓸게. x는 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좌변이 우변으로 가서 이거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따라하세요. x좌표는 f 인버스 y좌표. 그 y좌표를 할 때 x좌표를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 b가 있잖아요. b 대입수의 y좌표에 그럼 무슨 좌표가 나온다? 그럼 여기는 f 인버스 b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역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만 표시하는 거 이거는 넘어갈 거야. 주로 이게 유용하게 쓰이는 건 여기서는 그렇게 유용하진 않은데 수 1에서 이제 지수를 함수 할 때 이게 엄청 유용하게 계산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거 한 번 쓸 때마다 계산 한 줄씩 줄어드니까 두세 번 쓰면 두 줄씩 줄어들어서 알아놓는 게 좋아요. 우리가 역함수를 이용한다면 역함수 표현을 이용한다면 y좌표를 할 때 x좌표를 거꾸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 역함수의 그래프는 아까 우리 x, y를 바꿨기 때문에 모든 점이 y, x 다 대칭이 되면서 그래프도 y, x에 대칭이 되게 된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y, x 대칭된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이고 아까 얘기를 다 했죠?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면 여기서 최대한 자세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y는 f 인버스 x. 여기서는 이거 y는 x 대칭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이미 얘기했던 거고 중요한 거는 따라서 원함수, 역함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 세트로 나왔을 때가 중요한 거야. 원함수, 역함수 나왔는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기울기 2인 직선? 상관없어. 3인 직선? 알바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정말 특별한 직선이야. 왜냐? 우리가 따라하세요. y는 x의 대칭 y는 x의 어떤 점을 대칭한다는 거는 선에다가 대칭한다는 얘기는 수선에다가 먼저 내리는 거지. 수직 이렇게 1이랑 똑같게 수선을 거꾸로 끌어올려서 여기가 대칭이 된 점이잖아. 맞아요? y는 x니까 기울기 몇이야? 1이죠. 수직이면 기울기 몇이겠어요? 이 직선은?
그래서 원함수 나오고 역함수 나오고 길이 마이너스 1인 직선 나왔다? 교점 두 개가 무조건 따라하세요. y는 x, 대칭 대칭인 두 쌍이다, 한 쌍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여기가 a, b야? 그럼 여기 바로 표시할 수 있어야 돼. 몇 번 몇이다? 라고 써야 돼요. y는 x 대칭된 점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하면 b, a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예를 들면 얘를요 y는 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고 하면은 잠깐만 이렇게 씁시다. 자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얘 특징 중에 하나야. y는 x의 특징 따라서 y 좌표는 x 좌표. 이 위에 있는 전부 다 x, y 좌표가 똑같다는 얘기지? 얘도 그런 의미를 해석하자면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넘겨 x 플러스 y는 n 그러면 따라서 좌표 합이 일정하다. 그럼 예를 들면 봐봐.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4였어? 여기 만약 1이었어? 그러면 여기 몇 콤마 몇이니 얘들아? 4,0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쳐봐? 그럼 따라하세요. 좌표합이 일정하다. 몇을 일정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4를 일정하겠다. x좌표는 y좌표 몇이겠구나.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대입 하나 더하고 그냥 바로 쓱싹 하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내신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다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면 나쁘지 않고요. 좌표합이 여기 a 플러스 b를 일정하니까 n이 a 플러스 b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힌트로 써놓으면 돼요. 좌표합이 일정 써놓고 우리가 이 a, b와 b, a를 y는 x에 대한 대칭쌍인 구점이다 라고 합니다. 대칭쌍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나왔다? F랑 F 인버스의 교점이 있다? 대칭쌍이다. 1,2, 2,1 5,3, 3, 바로 표시할 수 있어. 나머지 하나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거 표시해 놓으시고요. 수1, 수2 가면 좀 더 복잡한 걸 다루게 될 텐데 미리 조금씩 일부분 배워놓으면 좀 좋아요. 자, 역함수와의 교점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가 증가하는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다루게 되고 그래서 애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무조건 y는 x입니다. 이렇게 착각을 해. 근데 우리가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보면 케이스 무조건 나누고 시작해야 돼.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교점과 감소하는 상황에서의 교점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을 물어봤다? 이거 증가인가? 감소인가? 부터 체크를 너네가 해야 돼. 모르겠다? 그럼 두 개 다 증가할 때, 감소할 때 따로 두 번 다 풀어야 돼요. 자, 증가할 때 특징 그래프를 그려보면 무조건 y는 x 위에 전부 다 존재한다. 이거 증명하진 않을게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이건 좀 간단해 그냥. 여기가 만약에 A, 여기가 B라고 합시다. 그럼 만약에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자, 이 y는 x가 기울기 몇이에요? 기울기 몇이야 이거? 직선? 1이지. 우리가 따라하세요. 기울기 뿔나에 그럼 따라하세요. 축과 이루는 예각이 45도. 그러면은 축 길이는 직각이니까 직각이 생각이 나와야 되는 거지. 1대1 대로 뒤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 A, B다? 그러면 요 차이를 몇이라고 쓰면 되겠니? B 마이너스 A다? 그럼 막 이상한 계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길이는 바로 몇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몇 대 몇 대면? 루트 2니까 이거 루트 2 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막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고 있으면 안 돼. 이거 말고는 크게 차이 뭐 없어요. 이쪽에서는. 증가할 때는 그래서 그럼 이것도 얘기를 해야겠다. x좌표가 a죠? y는 x 위의 점이죠? 이 y좌표가 뭐인 거야? a가 a, 1이라는 얘기로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겠죠?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좀 어려운 문제는 드물게 나와요. 감소할 때로 나와. 감소할 때 수투 미적분에서 감소하는 역함수와의 교점 나왔다? 최소 중키를 나. 수투랑 미적분에서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다 낚여요. 자, 얘를 y는 x에다가 이렇게 대칭을 시켜보면 왼쪽, 위쪽부터 그리면은 이렇게 되고요.
얘를 칭시키면 약간 이런 느낌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교점이 지금 보이는 걸로는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내려가서 보이는 걸로는 이거 y는 f 인버스 x가 되고요. 이때 3개가 생겨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가 a, b였다? 따라하세요. 대칭쌍. 무조건 대칭쌍으로 나와요. a, b가 있었다? 무조건 누구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돼요. 나머지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10, C 이런 식으로 얘는 x, y 좌표는 똑같겠죠?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세 개가 나왔다? 그럼 가운데 있는 게 yx 위에 거고 양쪽에 있는 2개가 yx 대칭쌍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5개다? 그럼 첫 번째랑 5번째가 대칭쌍, 두 번째, 네 번째가 대칭쌍, 가운데가 yx 이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뭐가 f 인버스의 9.1 x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5개를 다 쳐보세요. 그러면 일단 이게 많이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함수는 대칭해도 yx 대칭은 감소이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감소해요. 그러면 자 그러면 다 yx 위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보자. 얘가 증가할 때 감소할 때를 따로따로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교점 같은 거 엄청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일단 x좌표 마이너스 d래요. 얘는 전부 다 yx 위점이니까 몇 콤마면 나와야 돼? 그 다음에요 땡땡땡에서 마지막 누구까지? 5개 점이니까 싹 다 되죠. F2는 F 마이는 마이, 마이는 마이, F 0은 0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감소일 때는 우리가 따라하세요. 가운데 게 yx b. 그럼 이제 얘 몇 콤마 몇 지난다 라고 일단 해놓고 요거 하나 써놓고 나머지는 대칭 쌍으로 지날 거야. 봐봐. 요거를 보잖아요. 얘를 보면은 마이너스 2 콤마 어쩌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콤마 어쩌고 1 콤마 어쩌고 2 콤마 어쩌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대칭 쌍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대칭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거 증명하는 거는 굳이 우리가 증명할 필요 없어. 굳이만 한다면 a, b, b, 의 대칭쌍으로 나와야 되는 거가 a, 마이너스 2, a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거는 f 자, 이거 교점이야, 교점. 그럼 f도 얘를 지나고 g도 얘를 지나는 f 인버스도 얘를 지나는 거 맞죠? 그럼 f가 이걸 지난다? 그럼 f 마이너스 d는 a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요? f 인버스도 얘를 지나야 돼, 교점이니까. 그럼 f 인버스 마이너스 2가 a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내가 옆에서 정의를 위해서 fa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마이너스 2, a를 지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를 지난다가 되냐면 a, 마이를 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도 대칭쌍, 이건 대칭쌍으로 나온 대칭인데 참고로 이거는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왜 얘네들이 대칭쌍이 돼야 되냐면 감소함수라서 그렇다라고 설명해. 이거는 대칭쌍을 대칭쌍까지는 지금 안 하려고 증명했는데 자 마이너스 2, a를 가졌다? 그럼 무조건 a, 마이너스 1을 가질 수밖에 없다. x, y 절 바뀌었으니까 대칭쌍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됐고 자 왜 마지막 거랑 첫 번째 게 짝꿍이 돼야 되냐라고 한다면 여기 주면 되지. y,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얘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함수의 정의는 따라서 x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진다. 그게 감소함수거든. 마이, 마일, 0, 1 이렇게 되고요. 그랬을 때 감소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말이야. 맞아요? 그럼 지금 얘랑 얘 둘을 비교해볼게. 지금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된단 말이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작은 애가 큰 거 가져가고 큰 애가
마이보다 마이 큰 거죠. 큰 애가 작은 y 값을 가져가요. 이게 감소함수지.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x 값이 1 커졌는데 y 값 1 커지니까 증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증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양끝 이렇게 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다 알려줄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일단 써보세요. 너무 잘 되겠다. 실제로 C단계 나가니? 사실 이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미리 그냥 공부했다 생각하세요. 대부분 증가할 때로 나올 거고요. 증가한다? 전부 다 교점들이 yx 위의 점들이다. 감소한다? 그러면 y-x 위의 점이다 하면 틀리는 거야. y는 x에 대한 대칭 쌍이다. 그러니까 x, y 좌표가 바뀌어있는 둘이 짝꿍씩 둘씩 나온다. 홀수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y는 x 위에 하나에다가 이제 두 개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추가가 된다면 홀수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감소할 때는 좀 적어있어야 돼요. 감소에 교점했으면 그 다음 볼까? 항등식, 방정식 두 개. 원장님 절대값까지 하자. 자, 이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좀 내가 빨리 넘어가서 다 못 쓴 친구는 영상 이거 어차피 유튜브에 한샘의 약속 하면은 내 영상도 올라오고 딴쌤 것도 있으니까 나는 유튜브 영상 올리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 역함수 올리는 데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요 따라하세요. F 합성 F가 항등함수. 이 식이요 두 개 타입이 있어요. 문제 유형이. 하나는 이게 항상 성립한다의 케이스가 있고요.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면 이게 성립할 때의 x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방정식인 거죠. 항등식인 유형과 방정식인 유형이 있어서 두 개를 따로 분리를 해놨고요.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참고로 얘는요 이렇게 표현하기가 이거랑 여기서 내가 이 바깥쪽 F 없애고 싶은데 하면은 양쪽에 F 인버스를 취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소거되고 F만 남고요. F 인버스 X 되면 이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다 하면 틀린 거야. 언제 같은 표현이냐? 따라서 1대1 대응이면 같은 표현. 1대1 대응은 동식 표현이죠. 근데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 존재해 안 해? 존재 안 하죠. 이번 표현 쓰면 안 돼? 근데 이건 1대1 대응 아니어도 써도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대1 대응과 관계없이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이거는 1대1 대응이라고 쓸 수 있는 거라서 1대1 대응이면 저 둘이 같은 표현이고 아마 수학카에서는 다 1대1 대응으로 대부분 나올 테니까 일단은 같은 표현이다라고 알아놓고 사실은 1대1 대응이어야만 같은 표현이다라고 알아놓고요. 자,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자, F 합성 F인데 처음 게 똑같이 나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자, 여기다 한번 그린한 예시를 딱 저기다 적어줄게. X에서 X로 가는 F에다가 거기서 X로 가는 F를 또 합성했어? 항등함수가 되는데 1, 2, 3, 4 두 개만 딱 써볼게. 자, 예를 들면 내가 1이 누구 선택하면 내 맘이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얘도 F, 얘도 F지. 여기서 갑자기 1 나오게 이렇게 선택하면 이 아니라 F가 여기 선택해서 얘가 F니까 얘를 그리는 순간 얘를 같이 따라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항등함수가 돼야 한다고만 했지. 그러면 2는 선택지가 없어. 2는 무조건 누로 가야 돼. 이렇게 가줘야 1에서 출발해서 1로 왔어요. 항등함수 조건 만족할 수가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 2가 1 가는 순간 여기 2라는 1도 고정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1이 2, 2가 1. 이거 좌표로 표현하면 이거 1이 2 선택했다. 몇 콤마 몇에서 점 찍혔다는 얘기야? 1 콤마 2. 2가 1 선택했다는 몇 콤마 몇이에요? 따라서 y는 x? 대칭상으로 나와야 돼. 또는 아니면 애초에 1 써도 돼요. 3이 3 선택했다? 그럼 3은 3 하고 바로 항등하면 되죠? 그리고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자기 자신 선택? 대칭상. 둘 중에 하나 약간 감소함수의 그 교점이랑 약간 똑같은 말이죠? 이유가 있어요. 이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에 교점. 무료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봐봐. 대칭 쌍이 되려면 두 개가 짝꿍이 되는 거죠. 지금 남은 게 몇 개만 남았어? 4만 이제 결정해주면 되죠? 대칭 쌍이 될 수가 없지. 하나 남았으니까 얘는 무조건 누구 선택해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밖에 안 돼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수학화를 끝까지 다 배우면 경우의 수를 배우잖아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도 나오냐면 이 항등식을 만족하는 fx의 개수를 구하시오,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나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잘 세면 돼요. 잘 세면 되는데 어떻게 세야 실수를 안 하느냐? 지금 케이스가 두 개예요. 따라하세요. 자기 자신, 대칭쌍. 그러면 우리가 항상 숫자 개수를 셀 때는 기준을 정하고 세야 실수를 안 해. 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대칭쌍의 개수를 생각하는 거지. 1, 2가 한 쌍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정의역 원소 5개야. 정의역 공역 원소가 대칭쌍이 가장 많이 나온다면 몇 쌍이 나올 수 있죠? 두 쌍. 나는 두 쌍이 되고 두 쌍이 있대.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두 쌍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나는 이거를 1, 2가 쌍일 때, 1, 3이 쌍일 때, 1, 4 쌍일 때, 1, 5 쌍일 때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세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학화 뒤에 안 배운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조합을 이용하면 되겠죠. 혹시 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수학화를 비품까지 다 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만 봐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대칭상 2개짜리 했지? 1번 케이스 대칭상이 2쌍일 때, 2번 케이스는 대칭상이 몇 쌍일 때? 한 쌍일 때니까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고 나머지 자기자지. 뭐 이런 느낌이지. 얘는 경우에서 너무 쉽다. 한 쌍이 누가 될 건지만 정해주면 나머지는 자기자신 선택하게 될 거니까 1, 2 쌍일 때, 1, 3 쌍일 때, 1, 4, 1, 5, 5개의 경우밖에 안 나와요. 함수 있어. 그 다음 대칭상이 몇 개일 때? 0개일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 항등식 성립하면요, f 오브 f가 x, 항등함수 i가 된다면 모든 원소들이 자기 자신 선택했거나 대칭 쌍으로 묶여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 발상적이기 때문에. 너네 유도하는 거 쉽지가 않으니까 자, 이거 지금 표시하고 가고 표시만 하면 돼요. 위에 이렇게만 써보면 1번 대칭쌍 두 쌍, 2번 한 쌍, 3번 0쌍 없다. 모두 자기 자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잘 세면 돼요. 이게 만약에 지금 시험에 나온다면 중요고사에 나온다면 조합을 안 배웠기 때문에 정의역이 5개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주면은 f 오브 f가 i가 되는 거 개수 구하시오. 조합 몰라도 이렇게 셀 수 있거든. 자, 그러면 대칭쌍이 최대 몇 쌍? 최대 한 쌍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와 이 케이스밖에 없죠? 모두 자기 자신 선택하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지? 얘만 세면 돼. 그럼 이렇게 세도 돼요. 누가 쌍을 묶길래 이래서 되지만 한 명만 혼자 자기 자신 선택해야 되지. 누가 혼자 있으라 해도 돼요. 그럼 몇 가지? 1이 자기 자신 선택, 2가 자기 자신 선택, 3이 자기 자신 선택,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답은 총 4가지.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어. 4개 정도까지는 세만하면 5개는 좀 선 넘어요. 얘가 좀 개수 쓰는 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건 조합을 안 배웠으면 내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응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원소들이 자기 자신 또는 대칭상을 선택한다. 이거는 대응, 화살표 연결하는 대응의 관점이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y는 x, 그래프로 표현했어요. 좌표평면을 표현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거는 원함수 fx죠? 이거는요, 역함수니까 y는 x에 대해서 뭐 시킨 거야? 대칭시킨 거죠? 근데 둘이 똑같대. 아니, 대칭시키면 달라졌는데 왜 똑같은 거야? 따라하세요. 원래 대칭. 원래 대칭이었던 애기 때문에 대칭 시켜도 똑같은 거야. 예를 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면 봐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 대칭시켜도 처음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1차 함수였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던 거고, 이제 유리함수 뒤에 배우면 유리함수에서도 y는 x에 대한 대칭인 유리함수들이 특별하게 나와요. 그래서 원래 대칭이었구나, 이건 표시할 게 없죠? 원래 대칭이었구나, 그걸 기억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원래 y는 x 대칭. 그래서 대칭시켜도 똑같은 거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괜찮겠지? 이건 따로 필기할 게 없고 그냥 직각하고 y 요거를 표시해보세요. 네, 이런 상황 알아야 해서 그냥 써놓은 거고요. 유리함수까지 범위 들어간다면 이게 유리함수는 엮여서 시험에 나오고요. 아니면 단독으로 나오면 아까 앞에 있는 대응의 관점에서 나오고, 경우의 수랑 엮어서 낼 거면 기말고스도 낼 거면 5개, 6개로 늘려버리면 조합을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 풀형 분야 달라지니까 충분히 나오긴 하죠. 자, 아까는 항등식이고 이번에는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인데 fx는 x라고 하고 또는 f랑 f 인버스가 같다 이렇게 줘도 똑같은 의미야.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따라하세요. 역함수와의 교점. 이건 역함수와의 교점을 해석하면 되겠죠?
문제가 있어. 어떨 때가 문제냐? f가 이렇게 2차 함수야. 이거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역함수 존재할까 안 할까? 1대1 대역이야. 그럼 역함수가 없는데 역함수가 좀 어떻게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함수의 관점을 생각해도 나쁘진 않지만, 따라하세요. 도형의 관점. 도형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y는 fx라는 그래프, 도형이 있어. 포물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떤 도형이 있어? 그거를 내가 y는 x에 대칭을 시켰어. 대칭을 시키면 그 식의 x, y를 다 뭐 해버리면 돼요?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니? x는 f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구하고 싶다? 얘는 원방은 함수가 아니라 도형이죠?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치고 그때 y는 직선이죠? 두 도형의 교점 구해라? 그럼 둘이 연립해버리면 되는 거죠. 맞아요? 교점을 구하고 싶다? 따라서 교점 구하려면 연립. 그러면 y는 fx와 그걸 대칭시킨 x는 fy의 교점을 구하고 싶다? 둘이 연립해버리면 돼요. 대입법으로 한 연립할 거야. 그래서 x는하고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x는 요거 남겨놓고 요 y 자리에다가 y랑 f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x하고 f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실근을 구했다? 따라하세요. 두 도형의 교점을 구했다. 정확히 교점의 x좌표를 구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역함수와의 교점을 해석을 하고 1대1 대응 아니면 역함수가 없기 때문에 역함수 교점하는 순간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대칭시킨 도형과의 교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y는 fx와 x는 fy 이거는 이렇게 해서 y는 x의 대칭 시킨 도형과의 교점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논리적인 오류가 없어요. 역함수로 푸는 순간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는 거야. 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보세요. fx가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요. fx가 x다. 와? 그럼 이거 모양을 기억해야 돼. 발상적으로 기억해야 돼. 시리즈가 있어. 이 시리즈랑 이제 fx 여기 똑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건 치환해가지고 푸는 게 있는데 내가 문제 잠깐 쭉 훑어봤는데 센 RPM에는 이 유형이 없길래 그냥 일단은 안 넣었어요. 이거는 나온다면 킬러 유형이고 주로 수상보다는 수상이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주로 수화보다 이제 수투나 미적분에서 이거 많이 나오는 거라서 자 얘는 이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대칭시킨 거랑 바로 그리면 돼요. 대칭시키면 요점 이 점이 여기 대칭 요점 해가지고 둥글게 이렇게 이게 노란색이 지금 x 대칭시켜서 x는 f y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서 주의할 거 그럼 f 인버스 취해서 f 인버스 x는 y 안 돼요. 왜 안 될까? 지금 내가 양면에 f 인버스를 취했지 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거 1대1 대응이 아니죠? 뭐가 존재하지 않아? 역함수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괜찮지만 이런 표현은 안 되는 표현인 거야. f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은 표현. 자, 그래서 교점 개수만 세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개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4개나 그래서 fx는 x다. 좀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게 항등식이다. 그럼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게 항상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할 때를 구해라. 방정식인 거죠. 성립할 때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대칭 이동시킨 도형과의 교점을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볼게요. 자, 8번이고 9번은 뭘까? 9번은 그냥 뭘로 쓸까? 9번은요. 이제 절대값이다. 시간이 50분, 10분. 쉽지 않네. 자, 따라서 절대값은 범위 나누기. 수투를 배우면 절대값은 구간분할 이렇게 이제 외우게 되는데 수투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구간이라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절대값은 범위 나누기. 안 나눌 건데요? 나누지 마세요. 그냥 풀고 싶으면 풀면 돼. 근데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럼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일반적인 풀이에요. 범위 안 나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세요. 뭐 할지 모르겠어요? 범위 나누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많이 봤기 때문에 알지 않니? 절대값 fx한 범위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누느냐? 절대값 안쪽이
0 이상일 때와 미만일 때로 나누면 돼요. 지금 절대값 안쪽이 fx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fx가 되거나 이거 언제냐면 fx가 0보다 작을 때. 그냥 fx 그대로 나오는 거는 fx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범위 나눠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fx가 0보다 작을 때야 봐 이거. 그때는 마이너스 f 이렇게 하면 우리 도형의 대칭 이동에서 배웠어. 무슨 축에 대한 대칭을 시키는 거야? 자 이거 이 상황 노란색 0 이상일 때는 파란색이라고 해볼게요. 그 원래 그래프가 여기서 아래쪽이 이렇게 있고요. 위쪽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노란색 부분은 앞에 뭐를 곱하래. 마이너스 1을 곱하래요. 그러면 부호가 바뀌니까 뒤집어 올라오는 거지.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파란색은 그대로 놓으라고 했으니까 파란색은 그대로 쓰시면 이렇게 쓰면 이게 y는 절대값 f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기하학적 의미를 말하자면 따라서 x축 위로 다시 x축 위로 접어 올린다. 우리가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다는 얘기는 x축 위로 그래프를 접어 올리는 기하학적 의미가 있어. 그래프에서의 의미가 있어. 자, 근데 이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어떤 꼴이냐면은 y는 마이너스 절대값 f x 이렇게 된 거야. 자, 마이너스 없었으면은 접어 뭐 한 거라고? 접어 올린 거야. 마이너스 곱하면 뒤집었지. 그럼 따라서 접어 내린다. 접어 내리는 거야. 접어 내리는 거는 안 해도 너네가 알아서 할 수 있겠지? 자, 이거 볼까요, 그러면? 이 안쪽 거 먼저 보면은요, 얘 그래프, 안쪽 거 점선을 먼저 그려볼게. x축과 어디서 만나는 2차 함수네요? 0하고 2에서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원래 되는 거지.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거기다 뭘 씌웠어? 절대값 씌웠으니까 여기서 접어 올려 적겠죠? 근데 거기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서 그 접어 내려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그리려면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이게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접어 내린다. 접어 올린다의 기하학적인 건 알아놔야 돼. 왜냐면 나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절대값 fx 나오지만 절대값 fx 마이너스 t로 나오고요. 절대값 fx 마이너스 ft로 나오고요. 절대값 fx 마이너스 gx 이 각각의 의미들이 다 있어. 기본이 되는 게 접어 올리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알아놔야 돼. 그래야 얘는 나중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시리즈를.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기본 세팅은 따라하세요. 절대값은 범위 나누기. 기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네가 숙제를 문제를 질문할 수 있어. 선생님 모르니까 하고 다니까 질문할 수 있어. 근데 절대값이 포함된 문제인데 범위도 안 나눠보고 질문했다? 기본이 안 된 거야. 범위 나눠봤어야 돼. 너네가 만약에 문제를 절대값 나왔는데 뭐 할지 모르겠다? 무조건 범위는 나눠보고 고민해보고 안 되면 질문하는 게 맞아요.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이상해. 와, 이번엔 절대값이 안쪽에만 있어요. 이렇게 f 한 다음에 절대값이 이렇게 되죠. 아니? 자, 보세요. 절대값은 범위를 나눠서 해결하면 되는 절대값 안쪽이 x이기 때문에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0 이상과 미만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내가 구간을 나눠야 돼. 범위 나누는 함수로 표현해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f 한 다음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fx 이렇게 그대로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간 없으니까 쓰면서 들읍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색깔로 내가 표시를 해줄게. 0보다 작을 때는 파란색. 그러면 이쪽 부분이 되겠죠? 0보다 클 때는 빨간, 아니 빨간색. 노란색이라고 할게요. 이 색깔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요 때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이제 절대값 쉬운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분홍색으로.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y축 위의 점과 그 오른쪽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는 fx를 그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대로 쓰면 되겠네. 이렇게 가져가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거를 내가 쓰려고 했는데 쓰지 말래.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원래 y는 fx를 어떻게 대칭 시킨 거야? 따라하세요. x의 부호가 바뀌었다. y축 대칭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 쓰는 게 아니라 이 fx를 y로 대칭시켜. 그럼 얘가 이 대칭하기 이게 y는 f-x가 되는 거거든. x가 먼저 작을 때는 이 y는 f-x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지. 데칼코마니 초딩 때 색종이에다가 막 물감에서 데칼코마니 찍어봤죠? 데칼코마니 찍은 것처럼 그려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범위 나눠서 안 풀어도 쓱싹 할 수가 있어. 자, 보세요. 참고로 이거는 x제곱이 왜 절대값 x니까 나가겠다가 아니라 절대값 x로 내가 바꿔버릴 수 있거든. x제곱. 이렇게도 같은 의미예요. x제곱이랑 절대값 x제곱이 결과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럼 얘는 머릿속으로 나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원래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였는데 이거는 fx의 x자리에 절대값 씌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이거는 기본 그래프니까 그릴 수 있잖아요. 기본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거를 x좌표 양수형 그대로 놓고 음수 없애버리고 데칼코마니 찍었으니까 이렇게 끝나고 바로 쓱싹하고 끝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하필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이제 원점 지나고 좀 원점 안 지나는 차이가 있는데 그려보세요. 여기 조금 발상적인 건 이거예요. x제곱이 모양 맞추기 위해서 내가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모양을 맞춰버린 거야. 이게 좀 발상적일 수 있어요. 경험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풀 수가 있고요. 어쨌든 얘는 범위를 나눠서 왜 저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y에만 씌워졌을 때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값을 다루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절대값 a가 b다라고 했을 때 이 절대값 푸는 방법은 a는 하면 뭐라 쓰면 되겠냐 얘들아? 꿀나 b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한 가지 케이스밖에 안 돼요. 첫 번째, 이거는 b의 범위에 따라 달라져요. b가 음수였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절대값은 음수.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b가 0이었다? 그러면 절대값 씌운 게 0이다? 그러면 a가 몇이었던 거야? a 0이었던 거예요. a 0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b가 0보다 컸다? 그러면 a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합쳤어도 딱히 상관이 없죠? 뿔마 0에서는 0이니까 이렇게 0 이상일 때는 우리가 뿔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0 미만인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이거를. 그래서 애초에 절대값 y가 fx가 지금 b의 역할을 fx가 하고 있잖아요. 음수면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케이스니까 이 그래프 이 부분이지 싹 다 버려야 돼. 못 쓰는 그래프는 못 써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위쪽 얘는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fx에 대해서 이제 0 이상이니까 뿔마로 풀어주면 이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fx가 0 이상일 때 y는 뿔마 fx 이렇게 되는 거지. 0 이상일 때 fx 값이 있겠지? 예를 들면 fx 3 이렇게 된다? 그럼 뿔마 3 점 2개씩 위아래로 2개씩 다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이 찍혔다? 마3 2가 찍혔다? 마2 1 찍혔다? 마1 5 찍혔다? 마5 해가지고 그래프가 요렇게 위아래로 데칼코마니 찍은 것처럼 그래프가 그려져요. 참고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같은 x값에 여러 개의 y가 하나의 x값에 두 개의 y가 있기 때문에 얘는 두 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y값이 없는 x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도형이에요. 이런 도형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와, 시간 59분 이런 얼마 안 남았어. 마지막 편까지 할게요. 자, 둘 다 씌웠다? 그러면 일단 하나씩 따로따로 적용하면 이번 게 내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2번, 3번 있죠? 두 개가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2번 적용시키고 3번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자, 2번 적용시켰다? 2번 적용시킨 거예요. 3번 적용시켰다? 위쪽만 두 개. 뿔마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 따로따로 적용시킨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따라하세요.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 이거는 뭐야? 외워놔야 돼. 그러면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y는 fx에서 이 fx가 x였던 거예요. 뭐 아니었네. 얘는요. x 플러스 y는 4. 그러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1차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x에다가도 절대값, y에다가도 절대값 요렇게 씌운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막 x, y 두 절대값 씌웠어? 1, 4분면만 딱 그래요. x는 이렇게 절대값 없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4 해놓고 데칼코마니 찍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이 나와요. 요거는 종종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더 나왔나? 하나 더 있니? 마지막에 또 있어? 두 개도 있어? 와? 아 그러네. 필기차별아. 이거 해야 돼요. 다른 친구도 좀 기다려주겠죠? 이 친구들 잠깐만. 진정해. 미안해, 내 마음이 좀 급해졌어. 마지막 하나는요. 이건 나 해야 돼. 자, 얘는 우리가 지금 x-a 하면 x에 대한 1차식이죠? 따라하세요. 절대값 1차식. 그게 더하기 빼기로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는 범위를 나눠서 정석대로 하면 너무 불편해요.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 얘 보세요. 절대값이 3개나 들어가 있죠? 범위를 그럼 4개로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2, 2분의 1, 2 기준으로 범위와 범위 사이를 경계라고 불러요. 경계가 마이너스 2, 2분의 1, 2 경계가 3개면 영역이 4개가 돼요. 범위를 4개로 나눠서 따로따로 다 계산하기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만 몇 쓱쓱 하자 이런 느낌인 거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따라하세요. 경계점 표시. 경계는 우리가 절대값 안쪽이 0이 될 때를 경계로 삼으면 돼요. 절대값이 있을 때는. 그러면 x가 몇일 때를 보면 되겠니? 마이너스 2 그리고 그때 y좌표를 따로따로 계산을 먼저 해놓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점을 찍으라는 얘기야. 자, 점 계산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일 때 하면은 마이너스 2일 때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는 몇 대일 거고요? 0 되겠죠? 마이 대입하면 몇 대 여기? 5 여기 마이 대입하면 몇 대요? 4 그럼 몇이에요? 그럼 x에 y 대입했을 때 y가 9가 되니까 몇 콤마 몇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9가 높이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냅두고 나중에 한 번에 찍을게요. 자, 그러나 x가 몇일 때도 봐야 돼? 2분의 1일 때 보면은 여기 없어지니까 안 보면 되지? 여기 몇이에요? 2분의 3 여기는 2분의 3에서 막 자연수 개골 2분의 1,3 9가 좀 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2 대입해보면은 4 3은 7 그러면 2,7 그러면 3, 7, 9니까 마이너스 2 2분의 1 2 했을 때 9 3 7 이렇게 여기 점을 지금 2분의 1,3 2,7 마이너스 2,9 점을 일단 찍어. 그런 다음 왜 이게 개꿀이냐면은 무조건 절대값 범위 나눠서 해보면 무조건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 그냥 무조건 연결돼요. 그래서 개꿀이야. 그런 다음에 마지막 끝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양쪽은 이제 전부 다 절대값이 전부 다 양수로 나왔을 때가 이 오른쪽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전부 다 양수로 나오면 이 점 지나야 되니까 기울기만 딱 넣으면 되거든. 양수로 나오면 여기 x, 2x, x 하면은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몇인 1차가 될까? 이거 다 양수로 나오면은 x 플러스 2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4x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기울기 4 이렇게 딱 그어버리면 되는 거야. 전부 다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가 이쪽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계산하는 건 너네가 할 수 있어요. 규칙만 내가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서 그냥 그래프를 쓱싹 하고 끝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런 걸 주로 언제 쓰느냐?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이게 f예요. fx는 4의 교점 개수. 이 그래프 많이 그려보면 바로 계산 점점점 연결 쓱싹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4니까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면 교점 몇 개인 거 확인? 2개인 거 확인됐죠? 근데 만약에 이걸 못 그렸다? 그럼 이거 범위 나눠가지고 y는 해가지고 일단 이것부터 나누기 시작해야 돼. 몇씩 구하고 그 다음에 는4 싹 다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규칙을 좀 너네가 알아놔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 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특강하는 친구들은 남고 아닌 친구들은 끊어주고